심합니다. 이 조그만 기업이 중동지에 실패했다고 조원동 날리고 오병이 날리고 이게 대한민국 실체입니다. 그 중심에 서창석 병원장이 있고 서창석 병원장은 계속해서 김영재와 박찬호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차 질문에 다시 규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시 대통령 주치이기도 하지만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10년 정도 연배가 높은 병원장한테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안정훈 교수 소개시켜 줍니까? 제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오병희 원장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김영재 정인 그리고 서창석 정인 여러 진 정인들께서는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정말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또 어류계의 항태자다. 또 각 수석실에서 충성 경쟁하듯이 달려들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전남용수 이용주 의원입니다. 김장수 주임께 묻겠습니다. 증인 세월호 사고가 났던 당일날 안보실장을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한겨레에 인터뷰하신 거 있죠?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예. 그때 중국 대사관 내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특파원들하고 다 와서 같이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종합 서면보고 10시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종합 서면보고. 예, 서면보고. 예, 서면보고 했습니다. 예. 서면보고를 관제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보낼 때 직접 실장님이 지시하셨죠? 그때 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 보좌관에 그 육군 중령이 있습니다. 육군 중령이 있는데 그 보좌관이 직접 집무실하고 관제하고 보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날 말고도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보낸 적이 있죠? 그날 말고도. 그 전에도. 예, 맞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은 관제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습니까?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제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냈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공관도 보내고 관제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제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제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디를 급한 문제가 보내면은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날 서면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양쪽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당일 들었습니까? 예? 당일날 들었습니까?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상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자, 그렇습니다. 관저에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왔답니까?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직접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저는 이제 그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대통령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보좌관에게 임무를 알겠습니다. 줬습니다. 10시 이전에 9시 24분경에 문자로 상황 전파가 됐죠? 예, 이것이 팩트다. 그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자로 상황 전파된 문자는 대통령이나 부속실장한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제가 확답은 못하는데 대통령님께는 안 갑니다. 그거는 안 간다? 예, 대통령께는 안 가고 수석급에게는 다 갑니다. 자, 안보실장 물어보겠습니다. 안보실장이니까
예. 평상시에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병원일장 아니라 주의 관찰하지 않습니까? 관찰을 하죠. 제가요? 네. 대통령님이요? 예. 그렇게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TV 화면이 잘 옵니다. 얼굴에 이 정도의 피멍이 날 정도가 된다면은 안보실장이 당연히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는 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혀 예. 대통령 얼굴에 이렇게 피멍짝이 나 있는데도 신경 안 쓰다는 겁니까? 그 화면을 그림을 보니까 좀 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지 전혀 이게 잠깐 다른 자료 보여드릴게요. 5월 9일부터 5월 13일 이렇게 5월 19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신보라 증인 물어보겠습니다. 의무실에 근무했죠? 네. 대통령이 그러면은 얼굴에 이 정도 멍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 해만 보더라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대통령 얼굴에 입주에 이런 자주 멍이 있는 모습이 있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5월 13일 하루가 아니에요. 자, 이게 2014년 8월 달 겁니다. 2010년 12월 거, 2016년 3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의무실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자, 김상만 원장님. 자, 이 정도 시술 간단한 시술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재 증인. 네, 간단한 실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요. 자, 김원호 증인. 네. 이러한 시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실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했겠어요, 이거를? 뭐 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시술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시술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술한 걸 맞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의무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데 응급 대처 준비하는데 같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자문 진료 하는 데서도 같이 옆에 일상적으로 대통령의 외관이라든지 아픈지 일상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봤던 자료가 2014년 8월이에요. 올해 2016년 3월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누군가 이런 진료를 하고 처치를 했는데 청와대 들어가던 비선실세 의사님 몰랐지만 김영재도 모른다. 의무실장도 모른다. 간호사도 모른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타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보에 관한 안위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저 안보실장 답변했어요. 예, 대통령이 그 안보라는 거, 아니 대통령이란다. 이 의원님 그 안보라는 거는 안보실장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그 침략이랄지 테러랄지 그런 것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지 그 대통령님의 건강 거기까지는 안보실장 범주를 벗어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장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머리 손질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한 거 알고 계시죠? 오후에 예. 그 90분이라는 말도 있고 20분이라는 말도 있고 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머리 손질을 하느라고 당시 중대본에 5시 15분에 도착한 거로 나와 있고 지금 그렇게 충격적이고 긴박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오게 된 게 머리 손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중대본에 가신 거에 대해서는 2시 57분에 그때 그 190명을 추가로 구했느니 잘못됐느니 하는 그 통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대통령님께 이거 오류가 됐습니다. 그 이중 카운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직접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화로? 예. 2시 57분에 아니요. 2시 50분에 그 이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보고를 드렸고 2시 50분에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이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예. 그리고 2시 57분에 전화가 그 상황 때문에 한 4, 5분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제 예. 기억에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2시 57분에 이것이 팩트라는 거 보면은 2시 57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다시 또 질책을 하시는 전화가 옵니다. 2시 57분에. 예. 그 질책을 전화 올 적에 구조인원의 혼선과 질책이 와서 모든 구조 관련 사항은 예. 중대본하고 해경청에서 발표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말이 되네요. 그럼 그래서 3시에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지시를 합니다. 예. 지금 그 기록을 보면. 그리고 중대본 도착하는 시간이 5시 15분이에요. 중대본 방문 지시가 3시인데 도착한 것은 5시 15분이기 때문에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중대본이 어딘지 아시죠? 예, 종합청사 쪽에 광화문 청사에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까지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잖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왜 2시간 15분 걸리냐? 그래서 경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종합청사는 자주 가는 곳이에요.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경호 점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한 1, 20분이면 많이 잡으면 30분이면 도착했다. 그러니까 3시 반이면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5시 15분에 도착했다는 거죠. 2시간 15분이나 걸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재난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머리 손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 손질. 근데 대통령 이야기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그 20분을 포함하더라도 빠르면 한 4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4시 15분까지 적어도 4시까지는 도착했어야 됩니다. 4시까지는. 안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와대 20분 머리 손질했다는 게 믿겨집니까? 그 경호와 의전과 교통통제 관련해서 그 메커니즘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것이 좋았겠지만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보고를 들어가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대면 보고를? 예, 저는 종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대통령께서 머리 손질을 다 끝내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TV에 나오는 모습 똑같았어요? 예, 통상적으로 흠 잡힐 정도의 머리 손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습이랑 거의 똑같았네요. 거의 비슷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은 대통령이 머리 손질하느라고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차 핵실험할 때 대통령이 그 16년 9월 9일인데 라오스에 계셨어요. 라오스에. 그때 북한이 10시 반에 핵실험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는 라오스에 있었으니까 1시간 뒤 한국 시간 11시 반에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그때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0시 반에 북한 발표하고 11시 반에 대통령이 윤병세, 주영환, 김규현, 강석훈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그 대통령이 대책회의 라오스에서 핵 대책회의 했던 그리고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NSC를 그 주재 대행을 합니다. 이거는 30분 만에 그래서 오전 11시에 NSC를 엽니다.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북핵 실험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30분 뒤에 열었어요. 신속하게. 근데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던 4차 핵실험 올해 1월 6일입니다. 이때는 10시 반에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밤했지 않나 싶습니다. 밤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너무 무시하시네. 오전 10시 반에 국회 실험을 하고 이때 안 계셨나요? 올해 1월 4일. 아니 아무 시장 아니셨죠? 중국계 예, 아니셨죠?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1시 반에 대통령 주재 안 보셨죠? 아, 밤이라는 것은 라오스를 다녀오셔가지고 안보관계 장관 회의. 아니 지금 이야기가 라오스가 아니고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4차.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월 6일에 있었던 거 말이에요. 올해 4차 핵실험 올해 1월 6일. 이때 보면 3시간 만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 주재를 할 때는 30분 만에 열렸는데 대통령이 있을 때는 3시간 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머리 손질을 20분 정도 걸린다는 건 감안하더라도 10시 반이니까 1시간 뒤 11시 반에 열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런 긴박한 안보 국면에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우리 누굽니까? 대통령 변호사가 이랬잖아요. 대통령이 전에 여성이기 때문에 머리 손질 화장 이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1시간이면 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가 국가 안보의 백착간두 위기가 대통령의 머리 손질 때문에 그게 하의원님 그게 대통령이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각종 해당 중대본에서의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준비도 해야 하고 의전도 해야 하고 오시면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이냐 하는 절차도 쉽지 않은 절차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NSC 회의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외교, 국방, 통일, 국정원장,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그런 사람들 다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인원들을 또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가지고 그 인원들을 소집한다는 게 생각보다 군대에서 몇 시까지 와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거는 아마 사전에 어떤 워닝을 회복을 하자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워닝을 줬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정기양 증인. 네. 박근혜 대통령 피부과 자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 11월부터 4월까지 YJ콥스 메디칼의 성형용실 임상시험에 임상시험 책임자로 참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YJ콥스가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거쳐서 판매한 제품이 바로 정기양 증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인처럼 알려진 교수가 아무리 실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업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임상시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김영재 원장을 저희 병원에 계시는 김영재 원장의 주치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누가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참여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시를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네가 좀 봐달라 그래서 네, 제가 좋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재 의원에서는 최고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2013년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YJ콥스가 임상시험을 신청한 것은요 20일 뒤인 11월 6일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 최고정이 최순실이고 김영재 의원 측의 주장과 같이 이때가 초진이라면 최순실이 10월 15일 처음 진료받고 바로 김영재 의원 밀어줘야겠다 결심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김영재 증인 2013년 10월 15일 이전에 최순실이 김영재 의원 왔어요 안 왔어요? 맞습니다. 왔죠? 그러면 그때 10월 15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의원에 왔어요 안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네. 김성만 증인 2013년 9월에 대통령 혈액 받아서 검사했죠? 네. 검사한 양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내용 한 10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cc, 아니, 70cc, 50cc 있잖아요. 10cc. 예. 처음에 언론에 NK 세포 활성화 검사라고 있죠. 아, 제가 그건 착각했었습니다. 착각하셨다. 그럼 대통령 혈액 가지고 무슨 검사했어요?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검진에서 빠졌던 호르몬 균형 검사. 네,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고, 즉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검사한 거죠? 약물 중독 검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밀에 해당해요. 대통령이 그거 알고 계시죠?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NK 활성화 검사도 거짓말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제가 면역 기능 검사를 한다는 거를 잘못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100억 주사인 루치원주 조사한 적 있죠?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저는 처방을 했고, 저는 피하 주사만 했고요. 그건 처방만 했습니다. 처방을 하는데 주사는 직접 하지 않았다. 네. 이병석, 김효노 전 주치와 의무실장은 김상만의 치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주치와 의무실장 모르게 누가 했어요, 이거? 주사를? 거기 저는 그 주사를 전달만 했고요.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고요. 아니야. 그럼 주사한 사람 아무도 스스로 났어요? 그건 저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100억 주사위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마약 해독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물 중독이거나 아니면 의존성 있어 주사한 거 아니었어요? 처방한 거 아니었어요? 전혀 미용 목적이나 해독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시간 있으면 자료 네, 준비해왔습니다. 김영재 중에 부인 박채윤, 처남 박희준, 처제 박채희 2014년 4월에 모두 개명했죠? 그리고 원래 김영재 증인도 원래 김영복에서 개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2개월 전 최순실이 최선원으로 개명한 직후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 전혀 그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시다. 왜냐면 저희 그 교회에 권사님이 지금 최순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명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듯이 최순실로부터 본격적인 특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모두 개명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 개설이 필요했어요? 아니, 전혀 사실 그분이 최순실이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 몰랐다. 뭔가를 감추고 흔적을 지우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김영재 의원 순천향병원을 최순실과 함께 다니면서 각종 약물에 의존해왔고 이를 김영재, 김상만 등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단초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만 증인, 차움병원에 전화해서 JTBC 고발 안 하냐고 물은 적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저는 JTBC 고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록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녹취록에. 민정수석실에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그 기사 보고 황당했는데요. 저는 오늘 김영재 원장님 오늘 처음 봤고요. 아, 처음 보셨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김영재 원장님 편 들고 뭐 이런 말을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최순실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차움에 전화해서 최순실 공환자를 진단서 끊어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 최순실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최순실 비서가 누구였어요? 그때? 그 안시성을 가진 여자인데요. 안시성의 여성이다? 네. 왜 끊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끊어주라고 부탁한 거 없고 그쪽에서 최순실이 이제 그 독일에 있는데 변호사가 그러이러한 부탁을 하는데 변호사가 네네 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공황장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일 긴급 체포된 뒤로 지금까지 공황장애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지도 않고 있어요. 왜 거짓말로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무사시잖아요. 저는 공황장애를 진단한 적 아까 없어요. 주라고 전화 받고 있다고. 공황장애로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느냐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최순실의 입국 시점은 알려지지도 않았어.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입국 전날 공황장애 진단서를 지금 애들로 표현하시는데 요구합니다. 그냥 알기만 한 사이인데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예, 윤소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내용에 보면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김장수 증인하고 김석균 증인한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날 세월호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3차례 서면 보고하고 7차례 유선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차례의 유선 통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고요. 예. 그중에 몇 번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예. 또 몇 번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예. 대통령이 안보실장께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 기억 안 나시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팩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습니까? 지시만 받고 다른 액션 없었나요? 아닙니다. 보고를 지시를 하시면은 그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상황 관장이 하든지 아니면 상황 실장이 하든지 해가지고 해경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중대본에 그걸 예. 당시 지시사항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보고서입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은 것 자, 같습니다. 예. 10시 30분에 대통령께서 해경총장에게 전화해서 인명구조 동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석균 증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상황실에 나와서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보고상에 보면 10시 10분에 청장께서 헬기로 본천에서 출발해서 핵목항으로 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상황실을 청사를 나온 게 10시 한 25분경이었고요. 헬기장에 가는 도중 차 안이었는데 한 10시 반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기억나십니까? 그때 전국의 특공대를 다 동원을 해서 구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죠. 예. 처음 김석균 증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거는 9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시 5분경에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9시 5분에 아셨다고요? 우리나라 순환구호법 제5조에 의하면 해난 사고 시 중앙구조본부장이 누굽니까? 그거는 사고 규모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해경청장이 중앙순환구조본부장이 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누가 중앙구조본부? 해경청장입니다. 해경청장이 본인이셨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는 해경청장이 현장에서는 목포서장이 지역구조본부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해경서장이. 예. 중앙구조본부장은 순환구호법 5조에 해경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맞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구조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지 라인에 따라가서 지시하실 수도 있고 직접 현장에 바로 지시하실 수도 있고 구조본부장한테 저한테 할 수 있는 구조본부장인 김석균 증인한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일단 현장 대응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증인한테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객선 사고가 났을 때 여객선에서 위험하다, 탈출해라 하는 퇴선 지시는